돌아보면은 이제 김무성, 황교안 이런 이제 국민의힘 그 전신의 당들의 대표였던 분들 사례가 떠오릅니다. 선거에 진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거나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건데요. 송국건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김무성 전 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는 재기할 만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패배했지만은 바로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당 대표 선거도 바로 있었고,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있었는데 특히 그 황교안 대표나 김무성 대표나 그때 당시에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두 네. 사람 다. 네. 김무성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옥새 들고 나르사, 옥새 파동이 있었죠. 네. 그래서 한석이 졌습니다. 그때 123대 122. 네. 한석이 졌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많은 큰 패배를 했는데 그때 180대 103으로 패배했죠. 네. 그런데 그 황교안 전 대표도 그때 총선 책임론이 상당히 거세게 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범보수를 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때 유승민계와 전부 다 신보수 세력과 다 같이 통합을 해서 공천 파동이 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그때도 그 대표 책임론이 아주 강하게 불었죠.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종로에 출마까지 했어요. 이낙연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출마를 해서 그랬죠. 전력을 분산시켰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서 많은 데다가 그다음에 정치적 이벤트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출마를 재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좀 다르죠. 총선 직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동훈 책임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지금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떤 이재명 대표처럼 재기를 할 수 있는 정치 일정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당권 도전이죠. 아. 전당대회가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6월 말 7월 초. 6월 말 7월 초 네. 그 당권대회가 있으니까는 충분히 재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황교안 김무성 대표와 또 좀 다른 점 하나는 황교안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 안에 딱 보수의 틀에 딱 갇혀 있었다고 하면 이념의 틀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네.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것과는 약간 다르죠.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원래 뭐 보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치, 정의, 공정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니까 그 지지층이 한쪽에 있다가 만약에 선거에 실패를 하면 싹 빠져나갈 텐데 네. 그렇지 않은 지지층이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두 사람은 당 대표였지만 비대위원장이었죠. 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무튼 이제 이 보수정당에 뭐 젊었을 때부터 뿌리를 두고 이렇게 성장해온 그런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그냥 겸사였을 뿐이다. 이제 그런데 호출을 받아서 이제 거기 부응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것이다라는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동훈이 있었기에 이만큼이라도 됐다. 이제 뭐 이런 생각 같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애정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103석이었는데 108석 됐지 않느냐. 예. 그리고 백석 무너진다고 했는데 개헌선 뭐 저지하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출마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네. 본인이 이렇게 어쨌든 짧은 기간 한 100일 동안 했지만은 선거에 진 건 마찬가지고 네. 선거에 졌어도 다른 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지금 네. 조국 대표도 지금 등장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했는데 사법 리스크가 맞물려서 상당히 전국이 앞으로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네. 개헌 이야기 나오고 탄핵 이야기 나오고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차피 원톱으로 선거를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다시 정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등장을 해서 저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많던데 전당대회 송 국장님은 좀 소수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당대회를 저는 왜 그런 생각이냐면 결자 해지도 하나 있고 네. 본인의 명예 회복도 있어요. 아하.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등판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정치 일정이 불투명합니다.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있는데 네. 거기서 뭐 몇 석이나 선거가 있을지 모르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네. 물론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2026년이죠. 너무 멀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이 본인에게도 기회라고 봅니다.